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정강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디딤돌 10불불 50강 인덱스 연산자 중복 정의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제 배열에 우리가 배열 사용할 때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잖아요. 해당되는 연산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연산자 중복 정의를 해보기로 할게요. 인덱스 연산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배열과 같은 걸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배열 같은 어떠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컬렉션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료 구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이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동작시켜 보면 잘 동작할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와 같이 인덱스 연산을 했을 때 연산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ARR에서 거리 3인 원소가 갖고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값을 의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이 지금 ARR에서 거리 3인 원소의 값이 4니까 리에 4가 대입돼서 잘 출력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값은 상수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 장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 연산의 연산 결과는 값이 아니고 해당되는 개체 자체예요. 즉, 이 ARR의 거리 4인 원소 자체를 의미하지 ARR에서 거리 4인 원소가 갖고 있는 가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인지해 두시고 대입 연산자 장에 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해 두시고 이제 사용을 해야 할 거예요. 이번에도 대입 연산자 중복 정의에서 만들었었던 것처럼 동적 배열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강의했었던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이제 강의에 포함이 되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를 동적으로 생성을 할 거고, 이 버퍼 크기, 그리고 이제 몇 개를 보관하는지 보관 개수를 기억하게 할 겁니다. 이전에는 순차적으로 보관하는 동적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인덱스 연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로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유세이지 보관 데이터 개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디폴트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해서 만약에 유세이지를 3 데이터를 이제 0으로 하게 되면 이제 0을 3개 보관한 상태, 그와 같이 이제 출발하게끔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앞에서 만들었었던 대입 연산자에서 만들었었던 동적 배열하고는 조금 사용 방법이 다른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었죠. 아무튼 동적으로 버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니까 복사 생성자 중복 정의 복사 생성자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입 연산자도 중복 정의를 해줄 거예요. DC array reference operator 대입 연산자 const DC array,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기능을 copy 메소드에서 이제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operator, 우리가 하려는 건 인덱스 연산자죠. 아까 얘기했을 때 인덱스 연산은 원소, 보관한 원소가 갖고 있는 값이 아니고 원소 자체를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nt를 반환을 하지 않고 int 레퍼런스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int를 반환하면 대입 연산자 장에 사용을 못해요. 레퍼런스로 해줘야 그게 가능하고요. is available, 인덱스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메소드도 제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와 복사 생성자에서 멤버를 초기화하기 위한 메소드 init을 만들기로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입 연산자에서 만들었었던 그때도 이제 동적 배열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순차 보관하기 위한 목적의 동적 배열이었고, 이번에 만들 건 인덱스로
사용할 만한 배열을 만들기로 할게요. 대부분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용하는 목적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필요한 멤버들도 좀 다르고 동작하는 부분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앞에하고 똑같게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을 할 때 좀 이제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게끔 이제 만드는 걸로 이제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먼저 생성자에선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전달받은 유세이지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버퍼를 해당되는 그 크기만큼 만들고 해당되는 캐퍼시티를 유세이지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제 유세이지가 만약에 전달받은 유세이지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해당되는 유세이지를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베이스의 유세이지 부분에 전달받은 데이터로 보관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관한 이 유세이지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보관한 것 같은 이제 상태가 되겠죠. 복사 생성자에선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카피 하기로 하고요. 소멸자에선 베이스가 이제 참인지 봐서 생성한 적이 있으면 소멸을 시켜주는데 배열스럽게 생성했으니까 배열스럽게 소멸을 해줘야 할 테고, 카피 메소드에서는 이 캐퍼시티를 소스에서 전달받은 그 캐퍼시티하고 같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나의 베이스가 이미 있다면 내가 갖고 있었던 버퍼는 소멸을 시켜주고 새로운 버퍼를 전달받은 소스의 캐퍼시티만큼 합니다. 이미 이제 소스의 캐퍼시티를 멤버 캐퍼시티에 대입을 했으니까 그걸 사용해도 되겠죠. 보관 개수도 어떻게 소스의 유세이지로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버퍼에 소스에 있는 버퍼하고 같은 형태로 이제 해줘야 하니까 베이스의 i에다가 소스 베이스의 거리 i에 있는 원소로 이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해주면 될 테고, 여기에서 일단 뭐 전달받은 개체로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반환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했었던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만약에 인덱스 연산을 사용했을 때 이 인덱스가 유효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베이스에서 상대적 거리 인덱스에 있는 그 원소 자체를 반환해 주면 될 테고, 그렇지 않을 때 여기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게 값이잖아요. 리턴 0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 연산의 중복정의에 대해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외 처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미리 한번 예외 처리를 사용하는 수루문을 사용할게요. 유효하지 않은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외 같은 경우엔 프로그램이 더 이상 어떠한 작업을 못할 때 예외를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을 이제 터쳐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예외 처리에서 던진 예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외 처리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리턴 0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예외 처리 구문을 사용을 했고요. 인덱스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인덱스가 유세이지보다 작아야 유효한 인덱스가 되겠죠. 이닛에선 베이스를 0으로 초기화해주고 캐퍼시티와 유세이지를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복사 생성이나 대입 연산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테스트는 안 하고 인덱스 연산자에 대한 부분만 테스트 하기로 할게요. DC array 크기가 10인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제 0이 10개 보관된 상태가 될 테고 인덱스 3에는 10을 보관하기로 하고 여기는 9를 보관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int i는 0에서부터 10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해당되는 배열에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값처럼 이제 인덱스 3에 있는 즉 네 번째 원소죠. 네 번째 원소하고 인덱스 9니까 열 번째 원소 그 값은 우리가 지정된 값으로 지정됐고 나머지는 초기의 디폴트 값인 0으로 지정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연산자 중복 정의에서 이 반환 형식을 int 레퍼런스에서 int로 바꿔볼게요.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같이 했을 때 빌드를 해보면 지금 보면 이 빨간 줄이 나오고 있죠. L밸류에 한다. int를 반환한다는 건 값을 복사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대입 연산자 장에 사용 못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기는 지금 아무런 문법적 오류가 나지 않잖아요. 대입 연산자 장 말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 보관한 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설정을 못하다 보니까 반환 형식을 반드시 int reference로 표현을 해서 원소 자체를 반환해 줘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동작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인덱스 연산자 중복 정의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묵시적 횡변한 연산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